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쌤입니다. 오늘 2024년 6월 6일 현충일이죠. 우리가 쉬어가면서도 관심 종목과 앞으로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면서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될지 오늘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포항 영일만 일대에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돼 있다. 이러면서 원유 관련주 테마, 그리고 후발주자로 어제는 송유관, 정유관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이 테마 안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죠? 원래라면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렇게 원유 관련주들이 처음에 급등을 먼저 했죠. 선두주자로. 근데 얘네들이 너무 크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맞았습니다. 조정을 맞을 때 이 테마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다 보니까 뒤에 관을 연결하는 이런 스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이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이 안에서 자꾸 돈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넥스틸, 동양철관, 휴스틸, 그리고 하이스틸. 제가 하이스틸을 말씀드렸었죠. 하이스틸이 조금은 빠졌긴 했습니다. 여기 지지되는 부분에서 살짝 빠졌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안에 세력이 매집했고 물량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2차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게 원래 우리 하이스틸이라는 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테마주로서 올라갔었죠. 근데 2차 상승은 갑자기 송유관 관련주로 엮여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스틸도 자꾸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스틸도 이 위로 4,400원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크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동양철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과하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혹시 관련주들 중에서 밑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애들을 조금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다,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런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동해에 이 공동 탐사 사업에 이제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주 회사가 한국은 장래성이 없다, 길게 봤을 때는 굳이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논란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테마가 악재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매매하셔야 되고, 절대 지금 신규 진입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강한 건 이 석유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놓고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석유주들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다른 종목 쪽에서 하락장처럼 급격하게 주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즉 미국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역할이 컸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나스닥이 최고치 경신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AI 반도체 쪽이 계속 상승을 하겠구나.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힘을 받고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종목, 눈에 여긴 종목들이 있다면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너무나 좀 많이 올라간 흐름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당장에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뉴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 고점을 한번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몇 개월간 지금 계속 하락 조정 횡보하다가 지금 스물스물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역대 최고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여러가지 이제 매수세가 참여가 되면서 광기 어린 모습으로 신고가를 또 크게 질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우리기술 투자가 원래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에서 안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빠지고 여기 거래량이 몇천억씩 계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이 관련주가 뉴스를 따라서 한번 솟구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기술 투자도 보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신고가 돌파할 거라는 생각에 베팅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모아간 다음에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면 손절을 각오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들고 가다 보면 신고가가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 이후에 우리기술 투자도 한방 세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고 있죠.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승인을 받는다면 7월 이내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Y랩도 주목을 해봐야 되죠. Y랩이라는 종목은 고점을 한번 강하게 돌파를 했죠.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 터진 모습이고,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나스닥 상장이라는 재료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 나스닥 상장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재료였거든요. 과거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할 때도 동방이라는 종목과 테마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듯이 이 Y랩도 갑자기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한 걸 보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사실 조용할 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으나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큰 돈의 유입을 알렸고,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직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기대감이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Y랩이라는 종목은, 자, 그 다음에 우리 7월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링 출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38개 국가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갤럭시 S24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S24 관련된 부품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나마 차트가 괜찮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 인터플렉스입니다. 저는 인터플렉스를 과거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자꾸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아직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 있죠. 급락한 부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조용히 소화하고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인터플렉스를 보고 있는 거지, 얘네들은 이 종목을 쉽게 발굴할 수 없는 게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여러분들이 등락률 상위에 나오지 않거든요. 조용히 이렇게 소화를 하고 가다가 한번 기대감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플렉스도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식료품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사조, 풀무원, 사조대림 같은 종목들을 미리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김값도 인상을 하면서 김대란이 벌어지나. 그래서 CJ 시푸드라든지 이런 시푸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서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중에 우양이라는 종목을 봤거든요. 우양이라는 종목은 냉동김밥 관련주인데, 이 냉동김밥도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가 나왔는데,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1,800억이나 터졌고, 여기에 터진 거래대금을 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매물을 소화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지우개를 지워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지켜주고 논다면 조정이 이동평균선 가까워지면서 조정 이후에 한방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양이라는 종목은 주가가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없고, 여기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방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 스윙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올라갈 거라고 잡는다는 건 욕심이다. 왜냐하면 얘는 테마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우양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구에 국내 1호 소형 원자력 발전소, 즉 SMR이 건설이 처음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원자력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앞으로 우리는 전력 수요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고, 그거를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에너지의 부각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체코 원전,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2파전이죠. 수주를 앞둔 일정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작용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에너토크, 그 다음에 우진엔텍, 안전산업, 우진, BHI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매력적으로 봐야 될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5월 27일 날 1조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제가 1조 가까이 바닥에서 터지면 한 번에 안 죽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가 갭 구간, 저항이 강한 갭 구간인,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공포의 구간이지만 과감하게 매수하기 적합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죠. 에너토크도 이 갭 구간은 항상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이 한 7, 8%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에너토크도 다시 되돌려나갈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우진엔텍입니다. 여기에 체크해놨듯이 얘도 신고가 돌파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은 석유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원래 원전이나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빠지고 있죠. 하락장처럼. 근데 석유도 영원히 갈 수가 없죠. 가다가 얘네들이 조정을 맞을 때 다시 이쪽으로 돈이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토크, 그 다음에 우진엔텍도 굉장히 지금 진입하기 매력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HI는 역시 이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홀딩의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흔드는 건 진짜 힘들게 흔들고 있죠. 뭐 어디까지 빠질진 모르겠지만 원전에 대한 이슈와 딱히 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이렇게 노리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인데 매각 이슈에 대한 종목입니다. 매각 이슈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강한 재료로 반응하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SMCNC입니다. SMCNC도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한번 돌파해준 모습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눌림에 대한 구간인데 여기가 지금 강한 지지 라인까지 왔고, 매각 이슈가 살아있다면 하이스틸처럼 밑으로 조금 이탈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은 테마다 보니까 손절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선호주라고 말씀드렸던 매각 이슈 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은 돌파된 구간에서 사실 여기서 바로 갈 줄 알았지만 시장이 이쪽으로 잠시 소외되면서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지지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사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STX 중공업은 다시 천천히 되돌려 나가서 2차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계속 홀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6월 6일 관심 종목 정리해봤고요. 이 여러가지 이슈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매력적인 차트를 찾고 그 차트 안에서도 내가 유리할 만한 타점, 아까 얘기했듯이 갭 구간에 들어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강한 지지 구간에 도달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유리한 타점에 왔을 때 내가 조금 불안하더라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자꾸 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두 세수 앞을 내다봐서 일반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좀 더 유리한 확률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을 자꾸 쫓아다니면 여러분들은 계속 손절만 나가다가 시장에 퇴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음봉에 계속 눌림목의 노래라고 하는 게 결국 주가란 것이 상승, 조정,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승의 끄트머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의 공포감에서 사야 다음 상승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